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그 5번째 이야기 계속되는 슬픔. 오후의 거리는 몹시 더웠다. 가만히 있어도 불쾌하고 제 아무리 예의 바른 사람이라도 공연히 서로에게 신경질을 부리게 마련이었다. 하물며 사이가 나쁜 두 집안 사람이 마주쳤다면 싸움을 피하기란 더욱 어려울 것이었다. 벤볼리오와 머큐쇼가 로미오의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캐플렛가의 티볼트가 시근거리며 다가왔다. 줄리엣의 사촌인 그는 무드회가 열렸던 밤 로미오를 본 뒤로 내내 벼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티볼트는 다짜고짜 로미오가 어디 있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쳤지만 두 친구는 사랑에 빠져 로미오의 칼이 무뎌졌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싸움을 대신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티볼트는 몬토규와 관련된 그 누구라도 흠씬 두들겨 주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지만 때마침 멀리서부터 로미오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아, 필요 없어. 저기 마침 그놈이 오니까. 하필이면 티볼트가 그토록 성질을 부리는 마당에 로미오가 완전히 구름을 탄 듯 넋이 나간 모양으로 나타나다니 두 친구는 너무나 불안해졌다. 그런데 어찌 된 건지 로미오는 티볼트의 도전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로미오, 너는 우리 가문을 또 한 번 모욕했어. 승부를 겨루자. 칼을 뽑아라. 기다려줘, 티볼트. 모욕을 하다니. 나는 그런 기억이 없다. 오히려 나는 너희 집안 모두를 깊이 존경하고 좋아한다. 이유는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머지않아 곧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무슨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용서해다오. 두 친구는 다른 때도 그렇지만 오늘따라 로미오가 왜 이렇게 남자답지 못하고 굴욕적인 자세로 티볼트를 살살 달래려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로 싸움을 피해 가려는 거야. 그런 헛소리는 지옥에나 가서 해. 로미오, 넌 물러나 있어. 머큐쇼가 버럭 화를 내며 먼저 칼을 뽑았다. 티볼트의 칼솜씨는 베로나에서 제일이었다. 머큐쇼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난데없는 상황에 정신을 차린 로미오는 펄쩍펄쩍 뛰어다니며 둘 사이를 말리기에 급급했다. 그러다가 로미오가 머큐쇼 앞을 가로막고 서서 티볼트에게 제발 칼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했다. 티볼트는 씩 웃는가 싶더니 그 놀라운 칼솜씨로 로미오의 몸 옆을 스치고 지나가 뒤에 있는 머큐쇼를 찔렀다. 거리는 소란스러워졌다. 티볼트는 재빨리 그 자리를 피했다. 로미오는 큰 상처를 입은 머큐쇼를 부둥켜 안았지만 그는 이미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였다. 벤볼리오가 머큐쇼를 부축해서 마차에 태워 데리고 갔다. 로미오는 머리가 어지러웠으나
자기 때문에 머큐쇼가 당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티볼트를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머큐쇼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벤볼리오 그리고 몬터규가와 친밀한 많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벤볼리오가 허둥지둥 돌아와서 소리쳤다. 로미오, 머큐쇼는 죽었어. 이제 로미오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줄리엣의 사촌 오빠라도 이 순간은 자기의 소중한 친구를 죽인 원수였다. 그는 대꾸도 하지 않고 티볼트가 지나간 길을 날아 뛰어갔다. 마침 티볼트는 그리 멀리 가지 않았다. 그는 소란이 일어난 거리를 피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원래 처치하려던 쪽은 로미오였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돌아가긴 아쉬웠던 것이다. 이 분내기야. 어차피 너도 지옥의 길동무다. 머큐쇼와 함께 가는 게 덜 심심하겠지. 티볼트는 기다렸다는 듯 칼을 뽑았다. 어느 쪽이 길동무인지는 내가 결정한다. 로미오의 칼도 날카롭게 허공을 갈렸다. 로미오는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 싸워본 적도 없었고 칼을 휘둘러 누군가를 위협한 적도 없었다. 그런 로미오가 마침내 눈부시도록 빠르게 티볼트의 칼을 받아치고 있었다. 계속되는 결투에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던 중 로미오가 휘두른 칼이 티볼트를 깊이 찔렀다. 티볼트는 그 자리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다. 도망쳐, 로미오, 빨리! 어서 도망쳐! 이게 무슨 운명이냐. 나는... 로미오가 슬픔과 괴로움으로 그저 멍하니 있자 벤볼리오는 로미오의 어깨를 쥐고 마구 흔들었다. 꾸물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잡히면 사형이야. 벤볼리오는 로미오를 급히 도망시키고 그곳에 남아 총독에게 사건의 경위를 이야기했다. 티볼트를 죽인 사람은 로미오지만 그것은 티볼트가 머큐쇼를 먼저 죽였기 때문입니다. 떼지어 모여있는 사람들 뒤쪽에서 달려온 케플레 부인이 총독에게 호소했다. 티볼트가... 총독님, 부탁입니다. 공정하신 총독님, 저희 가문의 피해 대가로서 몬터규가를 벌해주십시오. 저 벤볼리오는 몬터규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렴 벌하고 말고. 그렇지만 머큐쇼를 죽인 티볼트의 죗값은 누가 치를 것인가? 그 말에 케플렛과 사람들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졌다. 총독의 조카 머큐쇼는 공연히 두 집안 싸움에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이다. 총독은 분노와 슬픔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때 몬터규가 앞으로 나섰다. 카카, 처음부터 로미오의 죄는 아닙니다. 부디 법의 이름을 걸고 재판을 해주십시오. 싸움을 걸어온 쪽은 티볼트, 사람을 먼저 죽인 쪽도 티볼트였다. 그러나 법으로 처단해야 할 티볼트를
로미오 개인이 보복해 버렸으므로 로미오 역시 그 죄를 벌쓸 수 없었다. 그래서 총독은 이윽고 판결을 내렸다. 좋다. 더 이상 그 어느 쪽의 변명도 듣지 않겠다. 나 역시 피를 흘리는 일은 똑같은 괴로움이기 때문이다. 로미오를 이 베로나에서 추방한다.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베로나를 떠나야 해. 살인자를 용서하는 것은 또다시 살인을 부를 뿐이지. 모두 이 시체를 옮겨라. 한편 이 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줄리엣은 집으로 돌아가 유모를 기다리면서 행복으로 두근거리는 가슴을 꼭 누르고 있었다. 밤이여 빨리 와다오. 별처럼 빛나는 로미오를 빨리 데려와줘. 그때 유모가 비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이미 쓸모가 없어진 사다리를 들고 나타났다. 유모,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그게 뭐지? 아, 알았다. 로미오가 부탁했던 사다리로구나. 예, 그런데 왜 그래? 무슨 슬픈 일이라도 있어? 왜 울고 있는 거야? 아가씨, 어떻게 울지 않고 견딜 수 있겠어요?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모두 끝이에요. 끝이라니? 설마 그럴 리가. 오, 하나님, 너무하세요. 아니요. 너무한 것은 로미오 도련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로미오가 자살이라도 한 거야? 그렇다고 확실히 좀 말해봐. 내 운명도 거기에 달려있으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셔서 전 보자마자 정신을 잃었답니다. 티볼트 도련님, 그렇게도 정다웠던 티볼트 도련님. 이 유모는 슬퍼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쩌자고 이 날 이때까지 오래 살아서 그분의 비참한 죽음을 보게 되었는지. 뭐라고? 그럼 두 분 다 돌아가셨다는 거야? 아니요. 돌아가신 분은 티볼트 도련님이고 로미오 도련님은 이곳에서 추방되셨어요. 로미오가 왜? 아가씨, 이제 저 그만 정신 좀 차리고 현실을 바라보세요. 티볼트 도련님을 죽인 게 로미오라니까요. 줄리엣은 큰 충격을 받고 침대 위에 주저앉았다. 사촌 오빠가 죽은 것도 슬프지만 로미오가 죽였다는 사실이 더 믿어지지 않았다. 다 거짓말이야. 그 아름다운 웃음 속에 악마의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어. 거짓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는 누구든지 거짓을 맹세하거나 맹세를 깨트리는 거짓말 덩어리지요. 이런 괴로운 일을 당해서 이 유모가 늙습니다. 정말로 로미오는 수치라고는 눈꼽만큼도 모릅니다. 그만해. 로미오는 그런 분이 아니야. 수치라니. 도대체 어울리지 않는 말이야. 그분의 환한 얼굴을 보면
수치라는 말이 부끄러워서 도망칠 거야. 잠시라도 그분을 나쁘게 말하다니. 나야말로 정말 부끄러운 여자야. 그러면 줄리엣 아가씨는 사촌 오빠를 죽인 남자한테 지금 잘했다고 손뼉 치시는 거예요? 로미오는 내 남편이야. 손뼉은 못 칠망정 욕은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만 왜 하필이면 티볼트 오빠를 죽이셨나요? 그래도 맞아.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이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렇다면 내가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겠지? 나의 로미오는 살아계시고 로미오를 죽이려 했던 티볼트 오빠가 죽었으니까. 그래도 역시 이건 슬픔의 눈물이야. 추방이라니. 베로나를 떠난다니. 어째서 슬픈 일은 이렇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일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디 계시지? 돌아가신 티볼트 도련님 곁에서 줄곧 울고만 계십니다. 줄리엣 아가씨도 가시겠어요? 싫어. 내 눈물은 로미오만을 위해 소중히 간직해 둘 거야. 나처럼 완전히 예정이 어긋나 버렸어. 유모는 조금 전까지 로미오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슬퍼하는 줄리엣을 위해 그 미움을 접어두기로 했다. 줄리엣 아가씨, 그렇게까지 한탄하실 거 없습니다. 로미오 도련님은 약속을 꼭 지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방으로 가세요. 저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로렌스 신부님께 가봐야 해요. 로미오 도련님은 성당에 숨어 계시니까요. 그럼 빨리 만나게 해줘. 이 반지를 가지고 가서 나의 로미오에게 전해줘. 그 무렵 로미오는 로렌스 신부에게서 총독이 내린 판결 명령의 내용을 듣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당연히 사형을 당할 것이라 생각했고 죽기 전에 줄리엣을 한 번만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추방이라니 뜻밖이었다. 관대한 처분이야, 로미오. 사형당하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다. 추방이라고 해도 단지 이 베로나 시내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뿐이지. 조금만 참으렴. 세상은 넓으니까. 아니요. 저에게 베로나 말고 다른 세상은 없습니다. 이곳에서 떠나라는 말은 정말 사형보다 잔인합니다. 이 녀석,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법적으로는 사람을 죽인 이상 사형이 당연한 것을. 특별히 너를 위해 법을 바꾸어 주신 총독님의 배려를 모르겠느냐? 배려라니요. 고문입니다. 저에겐 줄리엣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그 밖에는 지옥일 뿐이에요. 단지 추방이라는 한 마디 말로 저는 사형당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벌 바를 소리 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렴. 어차피 또 추방이 사형보다 100번 낫다는 말씀이겠죠. 괴로움을 가라앉혀주는 가르침을 주마. 가르침이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요? 물론 그것으로 줄리엣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총독의 명령을 취소할 수만 있다면 다르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들을 기도 없느냐? 그게 당연하지요. 아름다운 사람을 볼 수 없게 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빨리 안으로 몸을 숨기라는 로렌스 신부의 말에도 로미오는 살고 싶은 아무런 의욕이 없어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더욱 커지고 빨라졌다. 로렌스 신부는 큰 소리로 밖에 대고 물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줄리엣 아가씨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로렌스 신부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문을 열어주었다. 신부님, 로미오 도련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저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지 않나? 어쩌면 저렇게 줄리엣 아가씨와 똑같을까? 그렇지만 로미오 도련님, 당신은 아가씨의 남편이 아니세요. 어서 줄리엣 아가씨를 위해 똑바로 일어나세요. 유모, 줄리엣은 어떻게 하고 있소? 나를 미운 살인자라고 원망하고 있겠지? 아닙니다. 그저 울고만 계실 뿐이에요. 바닥에 엎드려 우시는가 했더니 놀란 듯이 벌떡 일어나셔서 티볼트 도련님을 찾고 그러는가 했더니 큰 소리로 로미오 도련님을 부르고 또 바닥에 몸을 던지고 그럴만도 하지. 이 손이 그 사람의 친척을 죽였는걸. 로렌스 신부님, 그 미운 로미오라는 이름은 나의 몸 어디에 깃들여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순간 로미오가 칼을 뽑았으나 유모가 재빨리 그것을 빼앗았다. 로렌스 신부는 조용히 타일렀다. 말도 안 되는 것 짓은 하지 말아라. 남자답게 행동해야지. 티볼트를 죽이더니 자신까지 죽이고 싶으냐? 그뿐만이 아니야. 지금 내가 죽는다면 앞으로 줄리엣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맹세했던 사람도 그 상대가 죽고 나면 맹세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잖아. 자, 기운을 내고 잘 들어라. 너는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이 지옥 같겠지만 오히려 행운이 더 많다. 왜 그걸 모르느냐? 하나, 내가 사랑하는 공주 줄리엣은 무사하다. 또 하나, 너를 죽이려 했던 티볼트가 거꾸로 너의 손에 죽었다. 마지막으로 그 때문에 엄한 법률마저 내 편이 되어 사형에서 추방으로 바뀌었지. 이만큼 커다란 행운이 겹쳤으니 실로 행운이 너에게 미소를 짓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구나. 그러므로 뾰로통한 얼굴을 하는 녀석에겐 좋은 일이 일어날 리 없지. 알겠느냐? 그러면 예정대로 지금 곧 줄리엣을 만나러 가라. 그러나 야경꾼이 도는 시각까지 늑장을 부려서는 안 돼.
그렇지만 마나토로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된다. 부디 조심하도록 해. 아무튼 너는 오늘 밤 이곳을 떠나 마나토로 가야 한다. 그곳에만 있으면 가까운 시일 안에 내가 기회를 보아 너희들의 결혼을 발표하고 양가의 나쁜 사이도 어떻게든 누그러뜨리고 총독님의 허락도 얻도록 해보마. 그래서 이 슬픔을 100배나 큰 기쁨으로 만들어 너를 되돌아올 수 있게 해주마. 그럼 유모, 먼저 돌아가서 줄리엣에게 전해주게. 로미오도 곧 뒤따라 갈 것이니까. 이야기를 듣는 동안 로미오의 마음도 가까스로 가라앉았다. 유모는 줄리엣에게서 부탁을 받아가지고 온 반지를 로미오에게 건네주었다. 서두르세요. 벌써 밤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유모는 먼저 돌아갔다. 로렌스 신부와 로미오가 이별의 악수를 나눌 무렵 줄리엣의 집에는 펠리스 백작이 와 있었다. 그러시다면 이른 편이긴 하지만 내일 모레 목요일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네. 우리도 늦지 않게 준비해두지. 어서 양쪽 다 경사스러운 일을 만들어서 가문 모두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지요. 펠리스 백작이 돌아가고 캐플렛은 부인에게 말했다. 줄리엣은 지금 슬픔 때문에 지쳐 잠들어 있겠지. 그러니 새벽에 일찍 가서 결혼식 준비를 하라고 전하시오. 그때 로미오는 사다리를 타고 줄리엣의 방으로 올라갔다. 줄리엣은 절망에 빠져 있다가 잠시나마 기쁨을 되찾고 로미오와 손을 마주 잡았다. 로미오. 아침이 밝기 전에 로미오가 베로나 밖으로 나가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다급하고 떨려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제는 정말 가셔야 되는군요. 하지만 아직 새벽이 되려면 시간이 남아있어요. 저 소리는 밤마다 오는 나이팅게일이에요. 종소리가 아니에요. 아니요. 아침을 알리는 종소리 맞습니다. 나이팅게일이 아니요. 동쪽 하늘을 보시오. 심술궂은 아침 햇빛이 즐겁다는 듯이 발돋움을 하고 있지 않소. 벌써 아침이 밝아온 거요. 나도 좀 더 오래 머물러 있고 싶지만 지체할 수가 없어. 로렌스 신부님 말대로 앞날을 위해 조금 참도록 합시다. 안 돼요, 로미오. 절대 가면 안 돼요, 로미오. 저것은 아침 햇빛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달빛이 민투하러 가는 길을 비추어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아요. 로미오는 한숨을 쉬었다.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어하는 줄리엣의 안타까움이 가슴 깊이 전해져 왔다. 그런가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는 붙잡혀도 좋고 죽음을 당해도 좋소. 줄리엣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그것만으로도 더 바랄 게 없소. 저 어슴푸레한 빛도 아침 햇빛이 아니라 푸르스름한 달빛이라면 그렇다고 해둡시다. 또 저 새소리도 종다리가 아니라고 해둡시다. 죽음의 신이여, 올 테면 와봐. 나는 줄리엣과 함께 있다고.
줄리엣과 함께 있다 죽고 싶구나. 로미오가 다시 털썩 주저앉아 버리자 그때까지 로미오를 보내기 싫다고 고집을 부렸던 줄리엣은 깜짝 놀랐다. 아니에요. 아침이에요. 자, 빨리 가도록 하세요. 저건 종다리 울음소리고 햇빛이에요. 잡히기 전에 어서 가셔야 해요. 정말이로군요.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 마음속은 어두워지기만 하는군요. 그때 유모가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문 밖에서 불렀다. 줄리에트 아가씨! 유모! 예, 마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어서 서둘러셔야 해요. 줄리엣은 왜 이런 시간에 어머니가 올라온다는 것인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어느새 로미오는 번개처럼 창틀에 한 발을 올려놓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몸 조심하시오. 이제는 정말로 가야겠소. 마침내 가버리시는군요, 로미오. 꼭 편지 보내주셔야 해요. 날마다, 아니, 더 자주. 나에게는 1분이 일주일만큼 길게 느껴지거든요. 편지 보내고 말고요. 그것을 잊었어야 되겠소. 그렇지만 정말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고 말고요. 그때는 지금의 괴로움도 즐거운 추억으로 이야기하게 될 것이지요. 로미오는 마지막으로 줄리엣의 손등에 입맞춤을 남겼다. 그럼 안녕. 로미오는 고통스러운 작별 인사를 남기고 어슴푸레한 빗속으로 서둘러 떠났다. 줄리엣은 그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